저희 스폰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파운더스 에메랄드 리더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김수정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왔고요. 대구에 이렇게 외부 강의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되고, 제가 오신 분들을 뵈니까, 이게 초심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굉장한 좀 핀이 있으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긴장이 되는데, 맞으시죠? 저는 아주 기본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 들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드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진짜 어젯밤에 불났으면 좋겠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불났으면, 불이 나든지, 아시죠? 그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지만, 그 어릴 적에 그 애들의 마음이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제 말이 좀 그렇더라도 찰떡같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쪽 다 되나요? 나중에 들으시는 도중에 표정 보면 똑똑하신 분이 오셨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아닌갑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 해왔던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은 없고, 제가 굉장히 아메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냥 아메이가 좋아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암의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인생 최고의 기회라고 여기는 PPT가 이렇게 또 되어가지고 앞만 보면 되게끔 되어 있네요.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세련됐어요. 오신 리더님들도 너무 세련됐는데 이거 PPT 강의장도 너무 세련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생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메이를 들었을 때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아메이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떻게 아메이가 나한테 왔노?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 남편을 만났을 때도 남편도 어떻게 이런 남자가 나한테 왔노?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가 살면서 들기를 너무너무 바라죠. 오늘 제가 운전이 좀 서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이제 이렇게 태워다 주러 왔어요. 전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어떻게 이런 남편이 나한테 왔노?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때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교수님이세요. 윤태익 교수님께서 저희 강의장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참 좋아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데 윤태익 교수님이 지금은 8순이 넘으셨어요. 8순이 넘으셨는데 그때는 75세를 넘은 나이로 해가지고 인생에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이제는 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도 이분의 또 멘토가 있었겠죠. 김영철 교수님이십니까? 그분을 보고 아직도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후배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전 참, 우리보다 연로하신 분, 선배 이야기를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향력 있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는 건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시계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저도 지금 50이 넘은 나이로 해가지고, 이 인생 시계로 얘기를 하면 정오 12시가 넘은 이제 시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 반나절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50이 넘으면 우리가 막 빠릇빠릇한 나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좀 쉬어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고 하는 시점인 것 같지만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아직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부분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은퇴 연령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를 필요로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그리고 정년을 하는 나이, 정년을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나오는 나이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 아메에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몇 년 전에 내놓은 똑같아요.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그리고 근로희망은 73.3세까지는 어여튼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고, 근데 퇴직은 49점. 이렇게. 근데 무소득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우리의 인생 시기에 이 후반부의 기간이, 무소득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냐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자,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저는 이게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저희가 작년에 케언즈를 여행 갔을 때 케언즈에서도 이렇게 일해도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일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노동의 시간이 길고 일하는 기간이 길어요. 근데 더더욱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더 성실하게 일했죠. 그런데 빈곤율이 이렇게 높아요. OECD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노인들의 빈곤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이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성실히 살아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 하면 우리의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한국 아메이 자료에 이렇게 나왔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지금 국내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120세 시대를 예측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후반부에 나이가 든 노인으로 사는 기간이 많다는 거.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알 수 있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80세 이상의 정정하신 90세 이상의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정정하세요. 정정하세요. 어디든 가든 이제는 노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노인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은퇴 후에 아직 이제 돈 들어갈 데 없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저는 대학만 졸업시키면 괜찮겠지. 이제는 그 돈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집 보내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하세요? 시집만 보내면 그러면 끝이가? 이러니까 막 애 놓으면 더 든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해요. 그럼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모든 사회의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인들이 빈곤하고 우리가 후반부가 길어지고 우리가 지금 무소득의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자꾸 사람들은 착각해요. 다 급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도 자식이 내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짧고 굵게 살 것이다. 목숨을 자기가 딱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딱 얘기해요. 제가 엊그제도 장례식장을 갔지만 진짜 장례식장에 돌아가시는 연령대가 그렇게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이거 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건강은 타고났다. 다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먹고 살 만큼 벌었다. 벌었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될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자식 다 키웠고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돈과 건강과 관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윤태익 교수님이 이 한 장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 자리에는 80대도, 저희 팀에는 80대도 있었고, 20대, 우리 젊은 아가씨들도 있어요. 그리고 50대, 저도 있고, 이 세 사람이 이 돈과 건강과 관계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에 다 공감은 합니다. 다 공감은 하는데, 80대가 공감하는 것은 진짜 맞다, 진짜 맞다. 이런 공감이고, 50대라고 제가 공감하는 것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를 만난 게 너무 다행이에요 하는 공감이었고, 20대는 그렇구나 하는 아주 설렁설렁 그렇구나 하는 공감되지 않지만 다만 그냥 알겠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 공감하시죠? 그죠? 이거 공감하시죠? 그런데 공감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이 해답 앞에 이 답인데, 이건 진짜 준비해야 되는데, 답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도구가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해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그냥 그럼 지금이라도 행복한 게, 그냥 생각 안 하고 행복한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이 하기 전에는. 그런데 아메이를 하고 나서는 정말로 이런 이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그죠? 이 따뜻한 문화가 이 안에서는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아메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내가 잘 살게 되면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부터 도와주는 사람이 잘 살게 되었을 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되어도 도와줄 줄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누군가를 잘 살게끔 먼저 도와주겠다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직장 상사 와이프 부부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고 저한테 아메이를 진하게 가르쳐 주신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아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 이제 꿈인 거야. 꿈인 거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꿈인 건데 어떻게 살고 싶어? 수정 씨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제 그 드라마 봤나? 하고 딱 그런 질문은 진짜 많이 들어봤고, 뭐 거기 갔던 거 어떻게 됐노? 하면서, 뭐 그 아는 소개받았나? 하고 이런 일반적인 거. 시어머니 뭐 이런 질문을 들어봐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은 들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답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잘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잘 사는 것은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돈만 있으면 잘 살지. 돈만 있으면 잘 살지라는 게 저의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막연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오지 않던 이게 정말 잘 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행복한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건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암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한 명 있어도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울증이 있는 한 명의 가족이 있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미래가 안전해요. 그리고 좋은 관계가 돼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돼요. 저희 파트너가 파주에서 병원을 하는데 너무 잘, 애들이 너무 많아가 소아과를 하고 있는데 지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지쳐요. 진짜 몇 초에 한 분을 볼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시간적인, 그게 잘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적인 자유, 인정, 자아,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었을 때 잘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좀 약간 삐딱하게, 그럼 아메이는 그게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아주 아메이를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메이 연관 맥락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메이는 그게 돼요? 이러니까 아메이는 그게 된다고 했어요. 아메이는 그게 된다고. 아이고, 답답하네. 뭐 이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물정을 모르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좋아하고 제가 신뢰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책과 그분이 초대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게 그분이 아니었고 답답한 게 나였구나 하는 거에 알게 되었고, 우리가 늘 하는 게, 우리 남편과 제가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하게 우리는 막 이렇게 살면 잘 살겠지 생각을 딱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알았죠. 우리가 지금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와가지고 노동소득 있고 자산소득이 있는 줄 몰랐어. 늘 저는 뭐가 꿈이었냐고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보 우리도 조그만 상가 하나 받아가지고 새 받아 먹고 살자, 이게 꿈이었거든요. 그 꿈이라고 그거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내가 받고자 원했던 게 자산소득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런 개념은 없었고 그냥 그렇게 막연한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모아지네. 마이너스가 되네. 뭐 이런 반복인 거예요. 근데 소득에는 이런 노동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이 노동소득이라도 우리에겐 퀄리티가 있는 자산소득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했던 게 금융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금융지식이 없는 거예요. 유태인 애들은 13세가 되면 뭐를 준대요? 자본금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해봐라라고 부모가 던져준대요.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13세에 그 돈을 줄 수도 없고 학원 가라잉 딱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유태인은 그렇게 가르친대요. 우리가 그렇게 금융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융에 대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정확하게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개념.
저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이렇게 하면 뭐 자산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여기에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면 자산이고 따박따박 돈이 나가면 부채라고 되어 있어요. 따박따박. 그러니까 여기에 젖소가 딱 있는데 큰 젖소는 우유를 짜가지고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야. 새끼는 지금 부채인 거예요. 따박따박 먹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하고 자동차가 자산이냐 이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집하고 자동차가 집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집값이 올랐어 너무 좋아. 자동차네 테슬라 샀다 이가 막 이렇게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만 내가 몰고 다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자산 이 개념에서 보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따박따박 돈이 나갈 뿐이야. 따박따박 나가는 개념에서는 그것은 부채이지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돈 공부를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막 가르쳐 줄 때요. 택도 없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좋은 차를 그냥 사가지고 몰고 다니려고 생각하면 안 돼. 택도 없이 돈이 없으면서 집을 깔고 자꾸 조건 좋은 집에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 차라리 너 작은 아파트로 가고 그 세를 주는 것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개념이 있어야 된다.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올 수 있게. 자, A라는 이 건물을 통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은 200만 원을 벌어요. B라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법니다. 누가 좋아요? 이걸 몰라? 이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가지고 해야 됩니까? A가 200만 원, B가 100만 원. 준다고 하면 무조건 200만 원 돈 많은 것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고 갑자기 걱정된다. 자, A는 200만 원을 받는데, 이 사람이 받는 돈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알바를 해가지고 버는 200만 원이고, B가 받는 100만 원은 이 건물주가 건물에서 나오는 100만 원입니다. 어디가 좋아요? 이건 똑똑하네. 자, B가 좋죠. 바로 돈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A가 보는 소득은 바로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고 B가 받는 소득은 바로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질을 쫓아가야 된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을 쫓아와가지고 질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곳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자꾸 양을 바라보면서 김밥집에 가고 식당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커피숍에는 카페에는 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질을 따져서 돈의 성격이 있다. 그 질을 따져서 이곳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끝이 있다는 거. 노동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믿지 말고 끝이 있다. 그래 노동과 무관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산의 개념, 지금의 자산의 개념은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 에어비앤비, 카카오, 배달의민족 이런 것들이 무형입니다. 무형의 자산으로 해가지고 바로 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회원이 자산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건물같이 큰 덩어리 있는, 보이는 행체의 땅이라든지 건물, 이런 자산이 아니더라도 회원이 자산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회원이. 그럼 우리 사업이 지금 회원을 자산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매달 이렇게 쓰는 생필품이 우리에게 수입이 되는 지속적으로 수입이 되는 금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아메이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금맥을 누가 다 캐갔어요? 대기업들이 다 캐갔지. 대기업한테 가가라 하면서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쪼들리게 모아가지고 또 금 한 돈을 사고, 금값이 올라라, 이랬다 하고, 우리 금은 끊임없이 대기업한테 다 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생필품이 금맥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금맥을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이 회사들, 생필품을 위력해가지고 생필품 회사는 불황이 없다.
CJ나 LG나 에겐 같은 경우에는요, 불황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금맥을 계속 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금맥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금 사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금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거 많이 보셨죠? 저도 이 책을 많이 좋아하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을 너무 많이 냈어요. 한 20권 정도의 책을 냈는데, 저는 그냥 리치데드라는 이 책이 좀 정리가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 책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은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ESBI라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ES는 노동소득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95%가 여기에 속하고 5%의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먹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BI는 자산소득의 구간이고 5%의 사람이 95%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린 어디에 속했어요? 내 주변에 아시는 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냥, 나도 저기에 딱 속하고 싶다. 마음만 딱 먹으면 딱 속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알게 되었지만, ES에 있는 부분하고 BI에 있는 부분들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ES에 있는 부분의 사람들은요, 부가 어떤 양이 중요한 거야. 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중요하고, 2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BI에 있는 부분의 사람들은 질이 중요한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제가 파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파트너를 후원하는데 그 파트너가 굉장히 약간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상가를 하나를 지금 핀도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를 미팅장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 내지, 왜 그걸 그렇게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폰서가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별로 쓰지도 않아요. 이게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유 있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메이만큼 괜찮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가를 하나,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른다. 근데 아메이에서 브론즈 빌드만 돼도 100만 원씩 이렇게 나 너무 대단한 것 같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돈의 양에 매이지 않습니다. 양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부분이고, 꿈도요, ES에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꿈들. 됐다. 그냥 편한 대로 살자. 이대로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BI에 있는 사람들은요, 원대한 꿈을 꿉니다. 원대한 꿈을.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도 ES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면서 난리 납니다. 그것을 할머니가 얘기하죠. 엄마가 얘기하죠. 이모가 얘기하죠. 삼촌이 얘기하니까 젊은 애들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BI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도 돼. 괜찮아. 그 재산인 거야. 뭐든 시도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런 마인드를 배우지 않았나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죠? 보세요. 가난도 불성실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실해야 돼. 무조건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빼빠지게 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지 가난하지 않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런데 BI에 있는 사람들은요, 꿈을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가난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달라요. ES에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은 지시하고 막 관리하고,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BI에 있는 사람들은 지시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영혼에 대한, 당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당신한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손잡고 해봐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그 언어가 다른 거죠. 우리가 언어가 먼저 달라져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BI 분면에 있는 자산 영역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파트너에게 우리가 아메이한다는 그 자체보다 우리가 먼저 내적으로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존니 대표가 저희 우리가 그때 한참 뭡니까? 매력 자산, 재정 매력이랬습니까? 뭐였죠? 경제 자산? 매력 자산, 경제 자산 이 얘기할 때 존니 대표가 오셔가지고 이 강연을 했었어요. 이 그림표를 보여주면서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를 심어놨을 때 생각부터가 다르대요. 왜 부자는 이렇게 똥똥하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은 빼짝 마르고 요즘엔 빼짝 마른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데. 자, 뭔가를 심었을 때 부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창대해질 거다,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풍성하게 열릴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없어지는 거 아이가, 벌레가 먹는 거 아이가, 안 되는 거 아이가, 망하는 거 아이가 이 궁리를. 그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문제를 딱 만나면요, 부자는요, 사다리를 놓으면 된다. 올라가면 된다. 괜찮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이고, 되다. 힘들다 하면서 바로 회피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부자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돈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바뀌어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메시지를 아메이 와가지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도구의 문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내 친구한테 저도 얘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쁘다. 지금 아침에 눈 떠 저녁 늦게까지 지금 일한다고 바빠 죽겠다 해가지고 이걸 안 바꾸는 게 너무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실하게 네가 그렇게 모르고 일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 보세요, 뱃설도 식사도 도와주는 로봇이 나와요. 고령화 속으로 지금 돌봄 로봇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58세가 되면 딱 하는 게 딱 2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해라고 하는 게 요양보호사를 해라든지 또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이것도 로봇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1가구의 1로봇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파업을 하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나는, 생산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직장인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광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열심히 일한다 해가지고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집도 없는 2030. 집도 없어요. 집 살 생각도 못 합니다. 너무 모아지는 돈도 없는데 집값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지갑에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집만 있는 6070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가난한 노인인데 집값은 너무 올라져 있는 노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시대. 은퇴 후에 생활비 나올 일자리 좀 미리 마련해 둘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직장인들의 생각입니다. 퇴직 후에 계속 할 수 있는 부업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걸, 그걸 못했어.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라이프에, 이 삶에 있어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급급하게 수습하게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준비할 게 없으면, 아이고, 막막하다. 또 한 권에 뭘 읽었다? 동기부여 책을 읽었다. 우리 동기부여 책이 우리 서점에 가보면 우리나라만큼 많은데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동기부여를 좋아해. 그 말은 우리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책 읽고 그냥 딱 듣고, 좋은 책이네.
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막한 우리에게 이제 플랜 B가 되는 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자, 저는 이제부터는 아메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요즘에는 크게 뭐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챗GPT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그래도 카톡을 딱 켜면 챗GPT 켜는갑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사람 얘기 딱 이렇게 할 때 그 단어가 무슨 뜻이지 하면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머리가 갑자기 뭐 이상하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면 이런 정세가 있는데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런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부드러운 대답일까라고 물어보면 딱 대답해 줍니다. 다 물어봅니다. 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글로벌 아메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라락 이렇게 언제 만들어졌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6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6년의 역사 길면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 그 집에 오래 딱 됐다 하면 나는 묻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먹습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아이고 맛은 괜찮은갑다. 그러니까 이 정도 40년, 50년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메이도 6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루트리라이트는 91년. 지금 기업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세계 1위 하는 직접 판매 기업 아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 판매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4기업으로 해가지고 53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직원 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는 이게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의심할 수 없어.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는 그 스폰서님이 하시는 얘기 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싹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애들이 예전에는 엄마 말 이렇게 따를 수 예전에는 네이버 이런 게 없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거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들어? 물어봤잖아요. 요즘에 안 물어봅니다. 더 잘 만드는 네이버가 있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 이 풀이 뭐예요? 풀 같으세요? 이 풀이 뭐예요? 자, 우리가 함부로 편하자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이렇게 거북이코에서 이렇게 뭐 빨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이렇게 이제 사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아메이를 최초로 만드신 이 창립자가 생각하신 모토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지구와 인간에게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1959년도에 ESG라는 단어가 있기도 전에 정말로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그냥 훌륭한 사람 옆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진짜 향기로라도 이렇게 배운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책을 보면 이분의 철학과 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업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국가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말로 신에 대한 믿음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적혀져 있으면서 여기에 이분들이 만든 제품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철저히 환경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님 주신 이 지구와 인간에게 해가 되는 제품을 정말 만들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되어져 있어가지고 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가 정말로 인간한테 해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이 난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흥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좋은 마음이야.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야. 같이 흥분해주는 사람이 같이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사람을 땡기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부터 뷰티 리빙까지 해가지고 70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루트리라이트부터 1위 하는 제품이 너무 많죠.
이것도 거짓말 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딱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프링 행사하고 있죠. 지금 구형에서 신형으로 해가지고 나온 지 좀 됐는데, 올해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20만 원. 정말로 구형을 없어도 타사를 가지고 있어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능을 보세요. 전체 여가 물질 수가 170 플러스 해가지고 여가를 시키고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신종의약품이 19종, 가브라 화합물 7종, 그리고 박테리아를 비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99.9999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에 이렇게 9만 개, 미세 플라스틱 9만 개가 저 페트병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페트병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지금 플라스틱 1개에 해당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섭취가 된다고 하는데, 네, 미세 플라스틱 축적이 된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만든 환경 오염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작은 실천들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 자궁내 환경을 지키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플라스틱 DNA까지 같이 물려준다? 좀 상상 이상의 충격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어떤 생각이 들죠?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과연 성장하면서 괜찮을까?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집니다. 세계 최초로 알려져요. 세계 최초로요? 세계 최초요. 이 자폐 스펙트럼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발견됐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 연구 결과가 뭐예요? 여보세요? 저희 아이가 페트병 음료수를 맨날 마시는데 이거 끊어야 되나요? 이런 전화가 수시로 울리고요. 뭐 매일만 해도 하루에 수십 통씩 계속 왔다 그래요. 당연히 원인 불명의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내 아이 뇌 발달에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충격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생률에 비해서 2016년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하에 시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소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또 대화가 잘 안 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것들을 총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플라스틱이 뇌로 침투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뇌기능 분자 영상 평가를 통해서 전두엽의 대사가 떨어진 것을 확인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가 되게 인지기능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아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감성 대장 증상증후군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패턴에서 나타나는 장내 미세 환경의 변화를 저희도 관찰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플라스틱이 다분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던 것이죠. 자, 미세 플라스틱 너무 무섭죠. 그래서 저는 결혼할 거지, 너 애 놓을 거지, 그러면 정말 좋은 정수 있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정말 정수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대대로 해가지고 너무나 큰,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정말로 저런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어? 라고 하는 애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모 때부터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령 인구가 많은 이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이 생태계를, 미생물 생태계를 관리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자, 루트리라이트 마이 웰리스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저희 루트리라이트에는 개인 맞춤 케어 제품으로 해가지고 마이랩과 마이 웰리스 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발을 신고 있으시죠? 다 신발이 동일한 사이즈 아니시죠?
동일한 사이즈 아니시죠? 다 230도 있고 250도 있고 240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다 미생물 상태가 신발의 사이즈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신발의 사이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너무 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작아서 불편함이 끼치는 것처럼 동일한 유산균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맞는, 내한테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이제 넘치는지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맞춤으로 유산균을 먹는 게 마이랩입니다. 그래서 병검사를 통해가지고 하는 거죠. 병검사 키트가 22만 원 저렴한 거예요. 사실은 유산균 가격, 나한테 맞춤으로 해가지고 유산균가 딱 선택되면 그것을 한 1년을 딱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택도 없이 유산균 먹는 거다. 나한테 효과를 주는 유산균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장내 상태가 달라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안 좋았던 이 사람이 유산균을 맞춤으로 먹고 나서 이 사람이 유산균을 그전에도 계속 먹었던 사람이에요. 먹었던 사람인데도 늘 별로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이 개인 맞춤으로 유산균을 딱 먹고 나니까 확연히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나한테 어떤 유산균이 좋고 어떤 유산균이 미생물이 많고 적고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걸 딱 하면서 저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이거 딱 하면 남편도 미생물 상태가 다른 거 아시죠? 같이 음식을 해가지고 먹어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이해하는 데도 도움돼요. 저희 남편이 앞에 앉아 있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별로 없다고 딱 나와요. 그리고 인지 기능이 약하다고 나와요. 인지 기능 약하다고 딱 나오는데 나는 그래서 저희 남편이 3번 이야기하는 것을 참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한 번 이야기해도 딱 되고 한 번 이야기하는 걸 딱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은 꼭 그거 했어요 하고 그거 했냐고 이렇게 싸워요. 인지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3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딱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죠. 스트레스 지수가 딱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기분 나빠서 나가주세요 딱 이렇게 하면 이게 스트레스 받았는 줄 모르고 나갈게요 딱 그러게는 딱 생각해 보니까 아메이 아주 적합한 사람이에요. 가스 이야기하고 아메이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지 마세요 하면 알겠어요 하고 또 가고 내가 다른 파주에 가서 후원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후원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자, 마이 웰리스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건강공단에서 이렇게 내 건강 검진했던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저도 최근에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최근 체크를 이렇게 하니까요,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바로 건강 검진을 하고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옛날 것부터 자료가 쏙 다 나오더라고. 와, 나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딱 갔을 때 선생님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가족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좀, 이제 항상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파란색 띠가 있는 것은 내가 관심 있다 해가지고 체크한 부분이고, 빨갛게 된 것은 이 마이 웰리스 랩의 건강 자료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 주의하십시오라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당신은 간 건강과 혈중 지질을 개선해라라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가족력이 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썼던 부분.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의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혈중 지질, 저는 비만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몸무게가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랩에 가서 보면요, 콜레스테롤 관련 미생물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혈중 지질을 개선해라라고 나옵니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체크를 해줘가지고 관리를 해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소비자들에게 한 분 한 분 당신의 건강을 내가 케어해 주겠다라고 정말로 신뢰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에게는 너무나 그 사람과 돈독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제품을 했죠. 더마 아키텍트. 자, 너무나 화장품이 사실 우수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김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굉장히 건조한 피부였고 30대 때 40대 같다고 했습니다. 기분 나빴겠어요? 미안더라고. 그래 보이죠.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사과했어. 내가 사과할 문제는 아닌데 좀 얼마나 미안한 말인고 해가지고 그래서 40대 되니까 50대 같다고 이래. 미안해요 하면서 아직도 그래 보여요 이랬는데 50대 되니까 50대 같다고 했어요. 60대 같으세요? 저 50대라니까? 아직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으세요? 40대 같으세요? 복 받을 거예요. 저런 분이 복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았었는데 날로 정말로 피부가 이게 어릴 적에 그 촌에서 자라면서 뭘 바르고 뭘 씻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피부를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아주 늦게 알았어요. 안 좋았던 기간이 길수록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더마 아키텍트가 딱 나오면서 저는 결하고 이런 것들은 좀 좋았는데 이게 차오른다는 느낌이 더마 아키텍트를 쓰면서 확연하게 딱 느껴져요. 처진 게 좀 탁 올라간다는 느낌이. 그래서 공감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키텍트 많이 쓴다랍니다. 제 피부를 본 사람들은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 우리가 뭐 혼자 써도 되지만 혼자 그냥 막 아무도 모르게 적들은 몰라야 된다 해가지고 혼자 써도 되지만 알리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아메이가 뭐냐고 딱 하면 그냥 마트입니다. 그냥 마트. 그냥 마트다. 그냥 마트다. 어렵게 생각하죠. 다단계 필요하면 그냥 마트다. 딱 해가지고 마트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됩니다. 자, 아메이는 마트다. 아메이, 코스트코, 이마트를 비교했을 때 어떤 마트가 좋은지 딱 해봐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1번이가 2번이가 3번이가 딱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메이 안 좋다 했는데 또 1번이라 하기도 그렇고 막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미안해하지 마라 하면서다가 얘기하면서 아메이 마트는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마트에서 주지 않는 14일 날 현금으로 주는 캐시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영수증이 이마트 영수증하고 아메이 마트 영수증입니다. 물품 금액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내 지갑에서 돈 나가지만 이마트에는 없는 바로 썼는 금액이 나의 매출로 이렇게 매겨집니다.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지고 연결된 사람의 매출까지 같이 합산해 가지고 됩니다. 바로 마트를 바꿔서 연금성 이 매출이 나에게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유통 구조 많이 아시죠? 자, 이런 유통 구조 속에 아메이는 그냥 이 유통과 광고비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했던 유통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 그냥 지출을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소비가 나에게 수익이 되겠다라고 한 거다. 그것을 믿고 저는 묵묵히 그냥 오랜 시간 이 속에서 했는 것 같아요. 자, 연 매출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게 한번 공식적으로 발표됐던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35% 4,500억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얼마를 가지고 가느냐가 여기에 얼마나 공헌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돈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많이 아시죠? 이거는 윗사람만 돈 버는 거 다단계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걸 진짜 많이 풀어줘요. 윗사람만 돈 버는 다단계 아니다. 여기에서 이런 그림으로 보여서 S가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갈 것 같지만 S가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지 않고 노력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당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장표입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한 명에서 6명한테 전달해가지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 확장되면 그 네트워크의 볼륨에 따라가지고 나에게 수입이 점점 많아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120만 점을 모으는데 구조적으로 3명의 이렇게 소비자를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모았을 경우에는 내가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수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을 딱 배우는 거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딱 배웠다 하면 스폰서 따라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배웠어? 그러면 나 이거 배운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했는 9%를 당신도 할 수 있게끔 3명을 가르쳐 줬을 때 나는 브론즈 빌드가 되어가지고 15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괜찮죠? 150만 원. 정말로 파주에 있는 제 파트너가 상가를 그 하나 통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걸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받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나로 인해 가지고 또 스폰서 따라서 그대로 해가지고 150만 원 버는 사람을 3사람 만들어주면 나는 1000만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의 보너스 수혜자가 되죠. 그렇게 1000만 점을 한 번 했을 때 우리는 SP, 3번 했을 때 GP, 6번 했을 때 PT, 12번 했을 때 파운더스 PT라고 합니다. 파운더스 PT가 되면 연봉 개념으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이렇게 3레그를 파운더스 PT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6레그를 파운더스 PT를 만들었을 때 일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의 소득은요, 매달 평생 정가 상속되는 인쇄소득이고, 이렇게 계속 되겠어요 하면서 이번 달에 6%를 한 이제 파주 소비자가 파트너가 있는데 1000만 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파운드스 에메랄드인 나한테서 1000만 점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1000만 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1000만 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요. 이렇게 계속해요. 라고 이렇게 우수한 생품이라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요. 신제품이 계속 들어오고 회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으면 1000만 점은 기술적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윈윈으로 내가 되면 파트너가 되는 것을 도와줘가지고 함께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핀이 다르고 보너스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은 아주 작게 시작하죠. 저도 6,000원 딱 했어요. 우리 신랑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처음에 6,000원에 받아왔을 때. 1급이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월급이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구찜 사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구찜이거든요. 자, 6,000원은 푼돈이지만 6만 원이 용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0만 원 월급 될 수 있고요. 6천만 원 자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소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혼자 시작했습니다. 혼자 시작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의 주인공은 되고 싶다. 이런 자산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김수정이라는 이름 앞에 이렇게 다 펼칠 수도 없어요. 회원가입되어져 있는 사람, 거기에서 플러스 되어 있는 사람을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회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A라고 적혀져 있는데 ABO지만 SP로 되어 있는 SP, G라고 적혀져 있는 건 GP, P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파운드스 PT, 그리고 제 앞에는 파운드스 에메랄드 보석핀이 된 거예요. 이게 제 재산입니다. 제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단순 소비자도 있고, 애용자도 있고, 부업자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게 제 노후가 되고, 제 연금이 되고, 자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생명력이 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정말 운동력이 있구나. 이게 잘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절대 한 가지 수입하면 오지 말고 다른 소득원이 있어야 된다. 그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되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 네트워크는 살아서 그 다음날에 돈을 벌게 해줍니다. 혼자 시작했던 제가 그런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한 명을 그냥 귀하게 생각을 하고 무던히 가서 또 얘기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했던 그 일을 반복했더니 그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자, 돈의 속성에 보시면요. 매달 마르지 않는 통장을 만들 수 있다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통장이라면, 매달 정가 평생 상속되는 고정소득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죠? 돈의 속성에서도 나왔습니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통 그 액수의 100배 규모의 자산의 힘과 같다라고. 우리의 소득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파이프라인 하나 구축하는 것이 월급 봉투 1000개와 같다. 나 이거 들었을 때 심하다 이런 말을 하다니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아내 사업을 하면서 이 핀을 오르다 보니까 수입의 양보다 심리적으로 걱정이 없는 게, 내가 당장 어떻게 잘못돼도 내 자녀에게 이게 따박따박 나올 게 있다는 게, 내가 당장 아파도 따박따박 나올 게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월급 봉투 1000개와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아내 속에는 여행지가 있죠. 올해도 여행지가 발표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파트너와 같이 여행을 갔고, 내년 여행지도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행지도 이렇게 해마다 여행이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한번 꿈꾸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여행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꿈보드를 만들거든요. 꿈보드를 만드는데, 참 초반에 꿈보드를 만들었을 때는 떼지는 게 없더라고. 이건 붙여놓고 뭐 몇 년간은 액장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떼지고 달리 붙이고 하고요. 제가 작년에 정말로 파트너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고 싶다는 꿈보드에 있었는데 밟았어요. 그리고 케언즈에 여행을 가고 싶다 했는데 갔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오고 싶다라는 선교의 꿈을 가졌는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큰 무대에서 스피치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스피치를 했어요. 제가 이 스피치에서 억수로 멋진 말을 했어요. 다 기억 못 하시죠? 그러니까 저만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제가 날짜는 수정된 적은 있었지만 꿈은 수정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김수정이가 했어요. 제가 꿈보드에 끊임없이 한 해 붙여져 있는 꿈이 별로 없었어요. 날짜는 끊임없이 수정이 되었지만 그 꿈이 그냥 이건 안 될 건가 보다 이렇게 뺀 적은 없어요. 그렇게 꿈을 꿨어요. 올해도 저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꿈보드에 파트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꿈을 꿉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꿔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직 액자같이 2회 동안 계속 똑같은 꿈이에요 라고 할지라도 핀이 조금 올라가시면 꿈이 떨어지고 다른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립자가 하신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사업에 성공하는 마음 자세 3가지가 바로 성공하고 싶으면 간절함은 있어야 된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야 된다. 꿈꾸는 삶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자세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이 성공하도록 좋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이 마음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속에 있으면서 이 마음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